자, 오늘 수율 강의할 거고 오늘 나갈 부분은 1차 부등식의 활용. 근데 너네도 이제 활용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봤으니까 알다시피 활용은 딱히 개념 설명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거의 이제 유형들을 익혀나가고 너네가 식을 세워서 스스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개념 파트는 좀 유형이 많이 모자라서 너네한테 이 부분을 숙제로 내주면 숙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말렙 책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유형풀이 1번부터 11번까지 유형풀이를 진행할게. 11번까지 한 이유는 11번 뒤로 이제 일반적으로 활용해서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인 소금물, 농도, 그리고 속도, 거리, 시간 문제들이 11번 뒤로 나오기 때문에 11번까지만 풀이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말렙 책으로 바로 진도 나갈 거고 78쪽 피면 되겠다. 개념 플러스 유형은 사용 안 하고 나중에 숙제로 그렇게 내줄 것 같아. 자, 1번 보자. 어떤 정수의 4에서 4배에서 15를 더한 수는 72보다 크다.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정수를 x라고 하면 문제를 읽어보면 식을 세울 수 있지. x의 4배에다가 15를 더한 수는 72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치? 크다가 중요한 부분인데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면 이 기호를 쓰겠지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이렇게 보면은 1차 방정식의 활용이랑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 그냥 이전에는 72랑 같다라고 했으면 이젠 72보다 크다라고 배소 비교 관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만 잘 읽고 식만 잘 세우면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물어본 건 가장 작은 수기 때문에 일단 이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15를 이항시키고 양변을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항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충분히 연습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x는 결국 15 빼주면 57이 될 거고 4x가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x는 4분의 57 약 14점 얼마 되는 수준인 거야. 즉 x는 14점 얼마보다 커야 4배를 하고 15를 더했을 때 72보다 커진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정수가 될 수 있는 x는 답 15가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x값의 범위가 좀 분수로 나오거나 소수로 나오거나 이상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문제에선 x가 정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즉 14점 얼마보다 큰 정수 x는 15인 거지. 가장 작은 수는 물론 16도 되고 17도 되고 18도 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가장 작은 수였기 때문에 답이 15 되는 거겠다. 자, 2번. 윤희는 두 번의 수학시험에서 각각 86점과 91점을 받았다. 세 번째 시험까지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려면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니? 자, 첫 번째 86점 받았어. 두 번째 91점 받았어. 세 번째 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x라고 할게. 그럼 여기다 x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가 이제 나오는 점수가 평균이지. 이게 우리 세 번 시험 본 성적의 평균 계산할 때 세 번 시험 본 점수 더하고 3으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 점수인데 이게 90점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럼 크거나 같다겠지? 그래서 86 더하기 91을 하면 177이 나오고 x 3 이항시키면 270. 그래서 x는 크거나 같다.
93점. 따라서 윤희는 세 번째 시험에서 최소한 93점 이상 받아야 평균이 90 넘어가겠다.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이거 그냥 답 93이라고 적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문제에서 이미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93이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겠다. 자, 한 개에 2,500원짜리 케이크 몇 개를 1,500원짜리의 상자에 포장해서 전체 가격이 25,000원이 되게 하겠는데, 자 봅시다. 케이크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케이크 개수를 X개 넣는다고 해보자. 자, 그럼 한 개 2,500원이니까 케이크 값이 2,500X원. 여기에 케이크를 담을 상자도 사야겠지. 상자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1,500원이 추가돼. 그때 가격이 25,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했잖아. 이하. 25,000원 이하가 되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은 25,000원밖에 없고 상자는 1,500원짜리고 케이크는 하나에 2,500원인데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얘 이항시키고 양변 2,50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25,000 빼기 1,500 하면 2,500X가 23,50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양변을 2,500으로 나눠주면, 우리 이때 양변 나누는 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다들 부등식 때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나눠보면 대략 9.4 정도 돼. 근데 우리 케이크를 어디 케이크집이나 뭐 빵집 가서 케이크를 살 때 케이크를 9.4 조각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최대 9개까지는 살 수 있는 거야. 10개는 못 사지. 9.4보다 x가 작아야 되니까. 즉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답은 x의 범위가 9.4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지만 케이크 같은 건 9.4개를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범위를 만족하는 x 중에서 가장 지금 최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냐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최대 9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답은 9개 되는 거야. 다음 문제. 자, 한 개에 800원 하는 빵 하나, 600원인 우유를 합해서 총 13개를 산대. 전체 가격이 9,000원을 넘지 않는다. 자, 넘지 않는다. 넘지 않는다는 건 작거나 같다는 뜻이지, 넘지만 않으면 되잖아.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되는데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때 살 수 있는 빵 개수, 빵 X개 샀다고 해봅시다. 이러고 이제 식을 세워볼게. 한 개에 800원인 빵이니까 800원짜리 빵이면 800X가 가격 될 거고, 둘이 합해서 13개 샀으니까 우유는 13-X개 산 게 된 거지. 그리고 우유 하나 값이 600원이니까 600 곱하기 13-X, 이게 9,000원을 넘지 않는다. 즉 작거나 같다. 왼쪽에 세운 식이 9,0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부등식이 나온 거야. 이제 나머진 풀면 되겠지? 자, 800x 뒤에 600 곱하기 13 해주면 대충 7,800 마이너스 600x는 9,000. 자, 그래서 얘랑 얘 계산해주면 200x고 7,800 이항시켜주면 1,200 플러스 1,200 되지? 그래서 x는 600 아니 미안해 6 이하이다가 나오는 거야. 즉 빵은 최대 6개까지 살 수 있겠다.
7개는 안 되고 6개까지만 되는 거지. 자, 현재 민지 통장 잔고는 12,000원, 아니 12만 원이네. 12만 원이다. 다음 달부터 매월 8,000원씩 예금하면 몇 개월 후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개월 수를 X라고 하자. 민지의 예금액이 30만 원보다 많아지는지 구하래.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민지는 12만 원 있어. 그치? 여기에 한 달에 8,000원씩 X개월 동안 넣을 거야. 그럼 X개월 후의 돈은 8,000X가 되겠지? 자, 그때 이게 30만 원보다 많아야 된대. 그래서 크거나 많아야 되니까 그냥 크다라고 해야겠네. 30만.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볼게. 자, 12만 이항시키면 8,000X는 12만 이항하면 18만원. 그래서 X는 8,000분의 18이니까 공 3개씩 지워주면 8분의 180. 대략 8이 16, 28, 3, 22점 얼마. X는 22점 얼마보다 커야 되는 거지. 즉 30만 원보다 많아지려면 우리 22점 몇 개월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23개월 후부터 30만 원을 넘어가게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22점 얼마라는 건 22개월일 땐 가격이 뭐 29만 9천 얼마고 23개월이 됐을 때 딱 30만을 넘는 거야. 30만 뭐 몇백 원, 몇천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0만 원보다 많아지는 건 23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56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할 때 X를 구하래. 자, 우리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지금도 모르면 말이 안 되지. 바로 쓸게. 자, 10 더하기 X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저거의 넓이인데 쟤가 56 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면 좋겠대. 이상 56. 이렇게 하면 식 세우는 게 끝난 거야. 간단하지?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7 분배시키면 70 더하기 7x가 크거나 같다. 112보다. 자, 70도 이항시켜버릴게. 70 이항시키면 112 빼기 70이 되고, 그래서 7x는 크거나 같다. 42. 그래서 7, 8에 40이니까 결국 x는 8 이상이다가 되는 거지. 이상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x가 8이 돼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8이 돼도 괜찮은데, 자, 여기서 문제는 답이 8cm가 아니라 이번 문제는 좀 특이하게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답은 이게 그냥 답이야. 8이라고 쓰거나 9라고 쓰거나 하면 안 되고 x가 8 이상이다가 답 되는 거야. 문제에서 x값 범위 구하라고 그랬다 지금. 그치? 그래서 요게 정답 되겠다. 자, 3만원을 형과 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형의 몫의 2배가 동생의 몫의 3배보다 크지 않게 한다. 자,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다지. 즉 이거 이하라는 말이야. 이하. 자, 그래서 3만원을 형과 동생에게 나누어줘. 그때 형한테 얼마 줄 수 있는지 구하래. 형한테 줄 금액, 형은 X1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동생은 나머지 돈을 받겠지? 3만 마이너스 X1을 받게 될 거야. 자, 그때 형의 몫의 2배, 그럼 2X가 되겠네. 그게 동생 몫의 3배, 3배의 동생 몫. 자, 보다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즉 형이
동생보다 이하가 되게 한대. 그 말은 동생이 돈이 더 많았어야 되는 거지. 3배를 했을 때 봐봐, 형의 2배가 동생의 3배보다 크지 않대. 그러니까 동생의 3배가 더 크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은 세워진 거고, 자 2x 9만 마이너스 3x 이항시키면 5x가 9만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18,000원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형한테 줄 수 있는 걸 x로 잡았지? 그때 x가 18,000 이하가 나왔으니까 답은 18,000원 되겠다. 자, 여기까지만 풀어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올 텐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일단 식 세우는 건 1차 방정식의 활용 때 열심히 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오히려 1차 방정식의 활용보다 식 세우기가 좀 더 편한데, 문제는 항상 이상이냐 이하이냐를 잘 따져야 돼.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답이 달라지기도 해. 예를 들어 이거는 넘지 않는다면 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하라는 표현을 썼지. 근데 만약에 미만이 됐었으면 x는 6보다 작아야 되니까 답은 5개가 됐었을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미만이냐를 문제를 읽고 잘 파악을 해야 돼. 두 번째, 답 정하는 걸 좀 잘 해야 돼. 잘 봐. 항상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답이 아니라는 거야. x가 22점 얼마다 라고, 혹은 8분의 180이다 라고 그냥 답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답이 나왔으면 문제의 맥락을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내가 구해야 하는 x가 뭔지를 잘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여기서 올림을 하냐 내림을 하냐, 아니면 분수 또는 소수 형태 그대로 답을 써주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판단할 게 조금 더 많어. 식을 세우기는 쉬워졌으나 판단을 할 게 좀 많어.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각 유형별로 첫 번째 문제들 있지. 첫 번째 문제들을 한번 꼭 풀어보길 바랄게. 지금 일시정지 시키고 바로 풀어봐봐. 그래서 확인을 하고 답 확인해보고 맞으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틀렸으면 다시 고치려고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선생님한테 카톡방에다가 뭐 어떤 게 잘 안 풀린다, 아니면 수업 중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된다, 아니면 숙제할 때 이 부분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올리면 내가 다시 이렇게 강의 형태로 찍어서 다시 올려주거든, 문제 해설 같은 거. 근데 너희 반 빼고는 지금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맨날 다시 또 찍고 어떤 문제 풀이 올려주고 어떤 문제 풀이 올려주고 하고 있는데, 너네 반만 유독 그게 없네. 그래가지고 좀 듣고 내가 방학 숙제로 내준 거,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 질문할 때 어떤 책이고 몇 페이지고 몇 번을 모르겠다고 정확하게 질문만 해주면 내가 언제든지 되는 대로 찍어서 올려주니까 너네 반도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휴원 기간 중에 다들 숙제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놀다가 이대로 놀다가 그냥 마지막 날에 후다닥 해올지, 그게 조금 걱정이야.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앞에는 그냥 단순한 식만 세우면 끝나는 거였고,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유형들 좀 풀어보라고 한 거야. 식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어느 공영 주차장에선 주차 시간이 30분 이하이면 주차 요금이 1,000원이래. 자, 물론 너네가 운전을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 공영주차장에서 30분 이하가 1,000원이라는 말은 가서 주차를 5분만 했어도 1,000원이고 10분을 주차했어도 1,000원이고
20분을 주차했어도 1,000원이고 30분 주차했어도 1,000원이야. 어쨌든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했으면 30분이 안 지나도 일단 무조건 1,000원은 내야 된다는 소리야. 맞지?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대. 즉 30분까지는 얼마를 주차하든 1,000원이지만 30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요금이 조금씩 비싸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이해됐니? 약간 굳이 PC방에 비유해보자면 우리 PC방 가서 1분 하고 나올 순 없잖아. 그치? 1,000원 내고 1시간 충전하면 30분을 하고 나와도 1시간은 없어지는 거야. 뭐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 어쨌든 그래서 30분까지는 1,000원으로 고정이고 31분이 되면 50원이 추가되는 거야. 즉 31분이 됐을 때 가격은 50원이 추가돼서 1,050원, 32분이 됐을 때는 1,100원, 이렇게 계속 1분마다 50원씩 추가되는 거지. 언제부터? 30분부터. 자, 그래서 주차요금이 7,000원 이하가 되고 싶대. 자, 그럼 7,000 이하다라고 하고 몇 분 동안 주차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X분 주차한다고 생각해보면 되겠지. 자, 이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보여줄게. 1,000원. 자, 일단 기본 요금이지. 더하기 30분마다 50원씩 추가되니까 1분마다 50원씩 추가되니까 X분 주차하면 50X. 자, 요렇게 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되겠다.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봐봐. 31분 됐을 때 1,050원 내야 돼. 그치? 근데 우리 이 식에다가 X는 1 대입해보자. 1 대입했다는 건 1분 동안 주차했다는 뜻이야. 맞아? 1분 동안만 주차했다는 뜻이지. 그러면 1분 주차했으면 우리 1,000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식으로 보면은 1분 주차했는데 벌써 1,050원이 나와. 2분 주차했을 때, 즉 X가 2일 때는 벌써 1,100원이 됐어. 말이 안 되지. 아니잖아 이거. 30분 이하일 땐 무조건 1,000원이어야 하잖아.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고, 그럼 어떻게 식을 세워야 하냐라고 하면 30분까지는 50원이 추가되지 않다가 31분이 됐을 때 50원이 추가돼야 되지. 그래서 주차한 시간에서 30을 빼주고 그 대신에 전제 조건 X는 30보다 크다. 이건 사실 당연한 말이지. 애초에 30분 밑으로 주차할 거였으면 이 문제 나오지도 않았어. 주차요금이 7,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주차할 수 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기본 30분보다 오래 주차하는 걸 전제하에 식을 세우면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게 X가 31일 때, 즉 30분 주차했을 때지. 그럼 31 빼기 30이 돼가지고 1 곱하기 50이 돼서 1,05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식 될 거야. 자, 그래서 1,000 이항시키고 50 분배시켜 볼게. 그럼 50x 마이너스 1,500은 작거나 같다. 6,000보다. 여기서 1,500도 이항시켜 버리면 50x는 7,50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다. 그래서 7,500을 50으로 나눈 150이 결국 이제 최종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 이 말은 곧 7,000원 이하가 되게 하기 위해선 최대 150분까지는 주차를 해도 괜찮다라는 소리 되겠다. 조금 어렵지? 약간 너네가 자동차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식 세우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면 한번 다시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처음부터 해설을 다시 듣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마찬가지로 카톡방에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왜 저런 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내가 다시 이 문제 푸는 거 처음부터 다시 아예 찍어서 하나 올려줄 테니까 꼭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32번. 너네가 정말 싫어하는 원가와 정가 문제. 자, 봅시다. 원가가 12,000원인 물건을 정가에서 20%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자, 이때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지 물어봤으니까 우리 정가를 x1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내가 이득이라는 건 원가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책을 파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깎아서 그걸 나무 공장에 가져가서 잘라서 A4 용지로 만든 다음에 책 내용을 써서 팔진 않지. 그치? 그런 건 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책 파는 사람은 딴 데서 책 공장에서 책을 사와서 너희한테 책을 파는 거야. 그러면 내가 책 공장에서 책을 사오겠지. 그걸 원가라고 해. 책 파는 사람인데 책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사와야지 팔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원가 12,000원이라고 하고, 자, 정가는 내가 12,000원에 사온 걸 12,000원에 팔면 굶어 죽겠지? 돈을 못 벌잖아.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에 팔면 3,000원 이득 본 거야. 그치? 즉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다는 건 이것보다 30% 비싸게 30% 이상 가격으로 더 팔고 싶다는 소리야. 그때 우리가 그 파는 가격을 정가라고 해. 근데 얘는 정가를 20% 할인도 했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정가가 x1이라 그랬어. 정가에서 20% 할인을 해버리면 x 곱하기 100분의 80이 바로 파는 가격이야. 즉 책 파는 사람이 책 팔 때 이 가격으로 하는 거라고. 지금 원래 가격은 x1이었는데 20% 세일해서 파는 거지. 근데 그렇게 세일을 해서도 여전히 원가보다 30%의 이익을 얻고 싶대. 그렇겠지. 왜냐하면 세일을 했다고 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원가는 지금 12,000원이야. 근데 원가의 30%는 100분의 30. 그래서 공 2개씩 지워주고 곱해주면 3600 3,600원. 즉 이 문제를 다시 써볼게.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득이 아니라 3,600원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다시 쓸 수 있어. 그치?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즉 이렇게 써줘도 되는 문제였는데 좀 어렵게 하려고 좀 막 원가 정가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복잡해 보이잖아. 어렵게 하려고 한 거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가에서 20% 할인해서 3,600원을 벌고 싶다 이거야. 3,600원을 벌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책을 12,000원에 사왔잖아. 그러면 내가 파는 가격에서 내가 사온 가격은 빼야 되지. 그치? 그때 나오는 결과가 이제 내가 번 돈인데 그게 3,60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야. 그때 x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라고. 이해됐니?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2,000을 이항시키면 100분의 80x 그리고 15,600. 자,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면 공이 2개 더 생기겠지? 그래서 x는 크거나 같다. 자, 80분의 이건 뭐 얼마인지 모르겠네. 156만원. 그래서 저 숫자를
80으로 나눠보면 딱 약분이 딱 돼. 지금 둘 다 4의 배수이기도 하고 2의 배수이기도 하지. 그래서 x는 최종적으로 19,500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 즉 정가는 일단 최소한 19,500원은 돼야 얘는 이 책을 20% 할인해서 팔았을 때 3,600원을 남길 수가 있는 거야. 즉 책 한 권 팔면 3,600원 받는다고. 그치? 그래서 19,500원 이상으로 정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항상 가격 문제가 쉽지가 않지. 원가, 정가, 나중에 막 판매가, 뭐 할인가, 막 별의별 가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항상 기본적인 건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고, 이익이라는 건 뭐 몇 퍼센트 세일을 하든 뭘 하든 얼마를 팔든 간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파는 금액에서 원가를 빼준 게 바로 이익이라는 소리야. 이해되지? 이 정도는 다? 자, 집 근처 문구점에서 한 자루에 1,000원인 볼펜을 망복 3,000원의 차비를 들여서 할인 매장에 가면 한 자루에 700원이래. 자,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사면 할인 매장에서 사는지 유리한지 구하래. 자, X자루 산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일단 두 개를 비교해보는 거야. 지금 집 앞에서 사는 거 그리고 할인 매장에서 사는 거. 자,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 자,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사면 할인 매장이 유리한지 구하라 했어. 이게 지금 유리해야 돼. 그치? 자, 근데 우리 지금 세울 식은 집 앞에서 구매할 때 드는 돈이랑 할인 매장에서 구입할 때 드는 돈을 비교할 거야. 자, 돈을 비교하는 건데 유리하다는 건 돈이 더 많다는 게 아니지. 우리 유리하려면 집 앞에서 구매할 때 가격이 더 비싸야지 우리가 굳이 왕복 3,000원의 차비를 들여서 할인 매장까지 가겠지. 그치?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은 왼쪽을 가리켜야 돼. 즉 집 앞에서 구매할 때 드는 돈이 더 비싸야지 할인 매장을 간다는 소리야. 자, 펜 X자로 산다 그랬으니까 집 앞에서 구매한다 그러면 1000X1 들겠지. 그냥 가서 사오면 돼. 필요한 만큼. 자, 근데 할인 매장에서 살려면 일단 차비를 들여야 돼. 3,000원이라는 차비가 들어. 그 대신 한 자루가 700원이야. 그래서 700X1이 추가로 들겠다. 자, 요렇게 하면 식 완성. 얘 이항시키면 300X가 3,000보다 크다. 즉 몇 자루 이상 사면 유리한지 구하라 했으니까 이건 X가 지금 10보다 크다잖아. 그래서 답은 10자루라고 하면은 이제 다 풀어놓고 정말 바보같이 틀린 게 되는 거야. 자, 10자루 지금 등호가 없지. 왜냐하면 등호라는 건 지금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으면 집 앞에서 구매하는 거랑 할인 매장이랑 가격이 같다는 거야. 가격이 같으면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등호가 들어가서는 안 돼. 즉 10자루 살 거면 할인 매장에서 사든 집 앞에서 사든 가격이 똑같다는 소리야. 이러면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답은 11자루가 돼야 돼. 11자루가 돼야 그때부터 할인 매장에서 사는 가격이 좀 더 싼 거지. 이해됐니? 반응이 없으니까 영 힘드네. 다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 안 됐으면 다시 듣거나 다시 듣고 질문을 하고. 이해되지?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보통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고 처음에 한번 설명 듣는다고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은 아니야. 근데 부등식에 활용해서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부등식에서 너네가 처음 접하는 유형이야. 이거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서는 비슷한 문제조차 없었어. 자, 한번 문제를 쭉 읽어보자. 자,
동물원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500원이래. 되게 싸네. 동물원 들어가는데 500원 내면 되고, 요즘 콜라 한 캔도 500원 넘는데, 그지? 동물원 입장료는 500원이야. 근데 50명 이상이 들어가면 20% 할인해 준대. 50명 이상일 때 50명 이상일 때 20% 할인해 준대. 이때 50명이 안 되는 단체가 있어. 예를 들어 48명일 수도 있고 47명일 수도 있고, 약간 사람은 좀 많은데 50명은 안 돼. 그치? 근데 50명이 안 되는데 몇 명 이상이 되면 차라리 그냥 50명 단체 입장권을 사버리는 게 싼 경우가 있어. 즉 예를 들어 볼게. 49명이면 50명 안 되니까 한 사람당 500원씩 내고 49명이 다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20% 할인이라는 건 가격을 5분의 1을 깎아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차라리 49명이면 500원씩 내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50명 입장 티켓 사가지고 20% 할인받은 다음에 들어가면 더 싸지 않겠냐, 이 소리야 지금. 그러면 과연 몇 명일 때부터 그냥 1인당 500원씩 내는 것보다 단체 이용권 50명 이상 단체를 사는 게 몇 명일 때부터 유리한지 구하라 이거야. 그래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총 인원은 X명이라고 할게. 아마 X명은 40 몇 명쯤 될 거야. 그치? 그때 만약에 1인당, 그러니까 제대로 1인당 500원씩 내고 들어가면, 즉 개인별로 구매하면 한 사람당 500원이니까 500X가 들 거야. 그치? 그리고 단체권을 살 때는, 자, 여기선 몇 명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단체권은 말했다시피 50명이라는 전제 하에 사는 거지. 봐봐. 50명 이상인 경우 20% 할인해 준댔잖아. 그러면 그냥 50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50명이 원래는 500원씩 냈어야 돼.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20% 할인해 주지. 그래서 100분의 80이 돼. 그때 유리한 거야. 뭐가? 단체권을 산 게 유리하다는 말은 금액이 이쪽이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계산해보면 약분해서 250 곱하기 8이니까 2천, 아니 2만. 2만. 자, 그래서 X는 500으로 나눠주면 40 이상 되겠다. 즉 입자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 건 41명부터 유리한 거야. 미안해, 잠깐 여기 중간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됐었겠다. 자, 지금 조금 헷갈릴 텐데, 자, 왜 41명인지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해줄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답이 41명인 걸 알았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인원이 지금 우리가 40명이야. 40명이 있어, 사람이. 그치? 그리고 한 사람당 500원씩 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드는 비용이 총 2만원이 되는 거야. 40명이 500원씩 내고 들어가면 2만 명이 돼. 근데 이 40명이라고 안 하고 얘네가 우리 50명이에요 라고 했어. 그러면 50명이 500원을 내는 가격을 얘네가 다 내야 되는 거지. 그 대신 20% 할인을 받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되면 5845 2만원. 똑같아. 40명일 땐 이 두 과정이 똑같다고. 근데 자, 요거 냅두고, 그럼 이번엔 41명이라고 생각해보자. 41명. 그러면 한 사람당 500원씩 들 거고 결과는
25,500원을 내야 돼. 근데 이 41명이 각자 500원씩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50명이 왔어요 라고 하고 50명짜리 500원씩 내기로 한 거야. 근데 50명 이상이면 20% 할인해 주잖아. 그래서 100분의 80이 곱해지겠지. 자, 요걸 계산해 보면 5845 2만원. 여전히 얘도 2만원이지. 자, 그때 가격을 보자. 그냥 41명이 각자 사면 25,500원이 드는데 50명이라고 뻥을 치면은 2만원 내고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면 41명이지만 50인권을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몇 명 이상부터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한지 구하라는 게 바로 이 말이야. 몇 명 이상 인원이 돼야지 가격이 개인별로 냈을 때보다 단체권이 더 싼지 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답이 41명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다음에 나올 활용들은 다 속도, 거리, 시간, 소금물 농도 문제들인데 그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각 대표 유형들, 이거는 숙제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 숙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꼭 그래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 너네가 이걸 꼭 해가지고 소금물 농도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어느 정도 부등식을 세우고 푸는 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끼케야 문제 몇 개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만 풀고 채점 받고, 만약에 틀린 거 있으면 한번 고쳐보고, 안 고쳐지면 카톡방에 질문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 속도, 거리, 시간, 속도, 시간, 그리고 농도, 그리고 함량 문제. 이 함량 문제도 부등식에 나오는 좀 특수한 문제인데 요런 거 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다음 수업은 이제 수요일 수업을 했으니까 너네가 주말 수업이 없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얼굴 보고 하겠네. 그때 다들 숙제 많이 열심히 해오고, 숙제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내가 답지 줬지? 풀고 채점 받고 선생님한테 매일까진 아니어도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어디까지 풀었다고 좀 이렇게 카톡으로 자기 어디까지는 지금 숙제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 상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부등식 문제 풀고 숙제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 수업은 여기서 끝.